부모님이 미국에서 돌아가시면 상속은 어느 나라 법에 따라야 할까요? 국경을 넘어선 경제, 사회, 문화 교류로 인해 유학, 투자 이민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민 1세대 분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국제 상속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나 재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해외와 관련돼 있으면 국제 상속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상속은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의 봉급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해외에서 돌아가시더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국적이 한국이면 우리나라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예외가 있기는 한데요.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피상속인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국가나 부동산이 소재하는 나라의 법에 따르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에는 상속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그 봉급법으로 하겠습니다만, 복수의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일 때는 대한민국 법을 봉급법으로 합니다. 이러한 국제사법에 따른 상속에 관한 중거법의 적용 대상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즉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결정, 유언의 효력 등입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중거법에 따라 유언의 효력이나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과 관련된 권리이므로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중거법이 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봉급법이 중거법이 되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의 봉급법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정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당시 미국 국적자로서 미국 뉴욕주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사안은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상속에 관한 중거법으로는 망인의 봉급법인 미국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미국 뉴욕주법에는 상속과 관련해서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거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안은 한국에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망인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망할 당시에 국적은 한국인이었고 상속인인 아들과 딸은 모두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아들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하였던 망인은 남은 상속재산 역시 아들에게 모두 유증하면서 위 재산이 모두 아들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미국법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유언장이 자필이나 공증 방식은 아니었는데요. 딸은 격분하여 아들을 상대로 한국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는데요. 미국 텍사스 주법에는 유류분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과 미국 텍사스 주법 중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망인의 유언에는 상속에 관하여 미국 법으로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했으나 그 유언에 대한 중거법인 망인의 봉급법인 대한민국법에 의하면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위 유언은 우리 민법의 유언 방식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안은 국제사법에서 정한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중거법을 지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망인의 상속은 한국법이 중거법으로 적용되어 딸의 유류분 청구권을 검토한 결과 일부 인용되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유언을 통하여 상속에 관한 중거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명시적으로 중거법을 지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망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제1교포로 2014년 7월 24일 일본 도쿄도 치오다구에 있는 한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유언공정증서 제7조에서 상속에 관한 중거법을 일본법으로 명시하여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명시적으로 중거법을 지정한 것은 인정되었지만, 중거법을 지정하였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일본에 상고소를 유지하였는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인이 일본에서 70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파친코 사업을 하였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당뇨 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양 생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6년 내지 7년간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쟁점이 법원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다퉈졌는데요. 법원은 망인이 유언장을 작성한 2014년 7월 24일 당시에는 한국에 체류한 지 약 2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국내 체류 기간이 거주자의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 체류 목적, 자산의 소재지, 가족관계와 근무관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된 사안에서는 망인의 한국 체류 기간 및 목적, 최종 거주지, 주요 자산 소재지, 가족들 거주 및 생활관계 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상속 및 유류분에 관한 중거법은 일본 민법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듯 상고소란 사람의 생활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 기간 동안 정주한 사실을 필요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어느 장소가 상고소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체류 기간이나 목적, 가족관계와 근무관계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나라의 법에 따라 유효한 것이므로, 상속인이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일본에서 재판소에 신고한 상속 포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처럼 상속에 국제적 요소가 있으면 국제사법과 그에 따른 법리가 적용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검토가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주제인 국제상속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은 상속에 관한 것이었고요. 국제상속과 세금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영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